일단 올해 어차피 너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운세하고 내년 것까지 말씀을 좀 섞어서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상황이 지금 제가 보이는 전개로는 어머니가 좋은 해는 아니에요, 올해 자체가. 그리고 내년까지도 솔직히 좋지가 않아요. 일단 그냥 띠로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삼재가 들어가시는 해거든요. 근데 이게 삼재가 세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는 아닌데 당장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이제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해가 바뀌었다고 땡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슬슬 천천히 이제 연말부터 슬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내년 삼재운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나쁜 운도 아니라는 거죠. 나쁜 거죠, 아무래도. 나쁜 예,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랑 내년까지는 뭔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뭔가 계획을 세우신다거나 뭔가 도전적인 걸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걸로는 운이 막혀 있는 형국이 두 가지 문제라고 해요. 첫 번째는 요 지금 이제 산소의 벌전, 조상의 벌전, 한소 탈락이 조금 있다고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2년 이제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사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별로 좋은 게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딱 요거예요. 터가 별로 나랑 맞지가 않고, 그리고 산소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막 엄청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정도면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이득을 뭔가 많이 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안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10개를 갖고 있다고 치면은 내가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5개를 모으지 못하고 다 써버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해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될 수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히 지낸다고 하시면은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다시 조금 물꼬가 풀려나가요. 아무리 삼재라고 하지만 풀려나가는 삼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안에서 조금 젊어서 그러니까 명을 다 못 채우고 조금 안 좋게 가신 분이 한 명 또렷하게 보여요. 저희 아버지 작년 1월달에 1월달에 참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1월달에?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 내가 여기 내경련 그쪽에 네. 마비가 와갖고 이제 그 요양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또 넘어지시는 바람에 또 요양병원에 가셔갖고 그 진료받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버님은 어떻게 모시고 계세요? 화장을 했거든요. 화장하셨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죠? 화장이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네. 이게 원래 사람마다 화장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화장을 안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땅이 묻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말년이 좀 안 좋게 가셨잖아요. 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화장을 해도 되지만 하기 전에 원래 뭐 저희들 무당들이 말하는 천도제라든지 아니면 제를 조금 지내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야지 아버님이 천도가 돼서 편해져야지 내 자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셔서.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좋게 풀려나갈 것도 막히는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많이 이제 그 같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요. 늘 폭력적이시고 그 자기만 아시고 뭐 밖에 가서 바람을 못 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집에 오면 또 폭력적이고 맨날 이렇게 사셨어요. 늘 그렇게 말로가 또 안 좋으셨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게 된 건데 네. 하필 이제 조상하고 신이 다 집안에 신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복을 만들어주는 건 신이 힘으로 복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복을 자손들에게 전달해주는 건 조상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아버님 아무래도 살아생전이 조금 이렇게 조금 너무 이기적이게 사셨지만 네. 돌아가시면 조금 제정신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러니까 내 자손이 최고인데 내 새끼가 최고인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복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전달할 힘이 없는 거거든요, 복을 가져도. 그래서 조금 집안이 쉽게 풀려나갈 수가 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 올해 하고 내년까지 조심해야 될 거, 뭔가 제가 아까 도전이나 뭐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사람 환란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랑 시비가 생기고 뭔가 오해가 많이 생겨요, 올해랑 내년. 근데 이거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는 뭔가 사람을 뭔가 믿거나 의지한다거나 굳이 또 소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조금 자손들하고 좀 시끄러울 수 있다고 좀 나와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점괘로는 바깥 사람들보단 이 집안 사람들끼리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조심을 하시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이사하셔서 2년 사셨으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다 끝나고 뭐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 털을 조금 안정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거라도 좀 돼야지 조금씩 풀려 나가요. 화장을 했는데 그 털어놓은 거 아니, 사시는 터. 네. 내 거주지 터가 지금 맞지가 조금 않기 때문에 뭐 운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들어와도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네, 되는 집 거예요. 자체가 더워요. 들어가면 일단은 좀 덥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집에 이사하시고서 일이 잘 풀린 게 없다고 나오거든요. 네, 풀리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좀 들어가면은 집이 너무 답답하고 덥고 이러니까 굉장히 덥다는 느낌. 환경적으로 그런 것도 좀 네. 있으시고, 뭐 그런 것도 무시 못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집터를 내가 조금 나한테 맞게끔 좋게끔 풀어놔야지 내가 하나 풀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올해 뭔가 뭔가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 풀린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3명을 걸었는데 한쪽에서 이제 저는 전화번호를 다 추적하고 해갖고 얘가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딱 단정을 줬는데 이 SK텔레콤 여기다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언니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언니 핸드폰 번호로 이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혀갖고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니까 그 호적을 이렇게 뒤집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뭐 흥신소나 이런 데 의뢰하면은 뭐 뒤집어 갖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이걸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막 두렵고 지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게 굉장히 저는 막 두렵거든요. 그래요. 이게 원래 결과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신청?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9월 1일 날이 또 이제 재판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 법원에서는 이 상대편이 이제 반대쪽으로 뒤집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전 신랑하고 이쪽에 그 관련된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그걸 이제 재판대로 나오라고 이제 그걸 이제 보냈어요. 그 자체가.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 같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올해가 어머니한테 좋은 해가 아니기 때문에 장이 좋게 근데 풀려야 될 게. 그쪽에 걸린 여자가 또 점집을 해요. 제가 이제 이제 주소대로 쫓아갔더니 그 언니가 이제 점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치,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아무래도 그쪽은 말 그대로 신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리한 거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하필 안 좋은 건 어머니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보이지 않는 쪽에서 운이 조금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게 더 자꾸 딜레이되고 미뤄지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받을 거를 반밖에 못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요거 진행하시는 걸로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돼야지 뭔가 확정이 돼요. 10월을 넘어가야 돼요, 음력으로. 계속 좀 이렇게 근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성에 차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좋게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경우 뭐 1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쳤을 때,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그냥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이 언니라는 여자가 그걸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상금 말씀드린 건데 말 그대로 사과나 뭐 이런 부분이 내가 다 좋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답답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점괘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아예 그냥 뭔가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미뤄질 거거든요. 계속 질질질. 네, 지금 계속 이게 안 되니까 판사님도 답답한지 이제 그 본인까지만 호출하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계속 길어질 거라는 그 예감은 네. 계속 들어요. 저도 왠지는. 지금 많이 안 따라줘요, 어머니. 계속 길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막 이게 나왔으면 이제 속 수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고생을 내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후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일단 그분이 점집을 하시든 말든 그걸 떠나서 일단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운이 조금 막혀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자체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꼬이는 사주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주고 내가 신경 쓰면 신경 써주고 이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 거지, 나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꼬이는 형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계속 가족이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어쨌건 전 남편분도 전엔 가족이었어요. 이 문제로 지금 내년까지 계속 흘러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머니 그냥 혼자 이 인간의 흐름, 이 운으로는 이거를 내가 좋게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말씀드려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걸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등본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또 돈도 또 들어가고 그쵸. 좀 마음에 심적으로 뭐 그쵸. 부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 일단 이 부분은 운을 조금 튀어서 바꿔놓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엄청 막 심각하거나 문제가 엄청 많다거나, 이게 뭐 예를 들어 저희들 말에 이제 구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문제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냥 저희들이 뭐 기도로 조금 물려준다거나 그러면 조금은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음력 말 안에 판결이 나올 거예요. 말 안까지. 그런 방법이 하나. 그걸 조금 차라리 그럼 금액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야지 나도 유지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간다고 쳤을 때는 내년 한 여름까지는 질질 끌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제가 여름. 그럼 이거 돈을 투자해서 하면 그것도 이제 이득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쵸. 한 거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얘기죠. 놔두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뭔가 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오늘 좀 저는 토요일 날. 어떻게든 걔네들을 잡아다 놓고 진짜 나 옆에서 잘못했다는 막 그 엎드려서 좀 비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쵸. 이게 그렇게라도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건데 그거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운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내가 다 지친 상황 끝에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내가 너무 완전 막 망가지고. 신랑하고도 그렇게 이혼하고도 쉽지 않았는데 신랑이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바람 피고도 그 자체를 너무 그거 하니까 사람들도 조차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신랑은 아주 이상한 사람을 볼 정도로 저기 막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순식간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신랑이 1961년 6월 27일생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는 내가 이혼을 할 그 운명이었나요? 그게 자체가. 일단 이 남자분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볼 게 없어요. 사주에 크게 뭔가 엄청 이 사람이 엄청 뭔가 괜찮은 게 별로 없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외모가 엄청 출중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 성격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별 게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는 진작에 이혼하는 게 어차피 너무 내가 안 맞으면 차라리 속 편하게 서로 갈라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일단 이분 입장에서 이 사람 놓고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삼재거든요. 원래 삼재 때는 무조건 조심하라고 해요, 저희들이. 네. 근데 이분이 흐름 자체가 이미 한 5년, 6년 전부터 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일이. 그래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으로 엄청 세게 치닫는 거고,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속편하게 사는 거 같고 뭔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올 말에 내년 1, 2월 달에 엄청 안 좋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수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갈라쓴 거는 잘하신 건데 그 방법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러신 건데, 일단 방법적인 거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뒤집고 뭐하고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굳이 내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판도 엄청 유리하게 바뀐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싸움은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전을 보셔야 되고 그 결과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쯤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빠르면 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름쯤 가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1년도 남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년은 진짜 길어요. 정말 길기 때문에 이 긴 상황을 최대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하던 뭐 터 관련된 내 집 관련해서 운좀 좋게 좀 바꾸는 거 그거랑 그래야지 이거를 어머니가 내년 들어가기 전에 음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털어야지 내가 최대한 내년에 좀 좋게 가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도 너무 안 풀리고 막 여러 가지가 너무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현재 저희 아들이 지금 1992년 9월 27일생이거든요. 아이고 아드님이 재주는 많이 있는데 자리를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직장 다녀요. 직장도 못 다니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일이 너무 꼬여 있고 막 안 풀리고 막 이러니까 이혼도 한 상태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원래 이런 부분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집안 영향도 받는 거고 네. 또 아버님 자기 아빠 지형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네. 그 자식이니까. 근데 일단 요 아버님 이 남편 전 남편분 집안에서 보면 이 집안도 위 조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옛날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뭐 조상에서 도와주는 덕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은 죄가 있으면 업이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딱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재주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한 군데 자리 잡기가 힘든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이러신 분은 그냥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안정적이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크게 뭐 내가 잘릴 걱정 없이 가는 거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분은 그래야지 이 사람은 그렇게 안정이 돼야지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됐든 연애가 됐든 그게 안 되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 수전에는 원래 올해 이게 부모운 따라간다고 아직 사회적으로 자립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운 따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아드님이 올해 좀 좋게 조금 뭐라도 턱걸이라도 뭐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형국인데 못 들어갔어요. 올 초에. 근데 지금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아드님은 32은 돼야 돼요. 네, 32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는 뭔가 계속 준비하고 이거를 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좀 차라리 1년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드님은 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아들인데 너무 예민해요. 사람 좀 자체가. 예민한 편이에요. 애가. 남자치고 되게 예민한 네. 거거든요. 여자랑 비슷할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은 조금 뭐 하면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좀 무감각한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손 같은 것도 씻으면 반드시 꼭 이렇게 씻어야 하고 애가 이렇게 좀 결벽증 같은 막 그런 증상 같이도 막 보이고 어떨 때는 서양 자체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 때 여러 가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표는 안 내지만 그래서 똑같이 다 보고 캐치를 할 거예요. 엄마가 지금도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으로 다 알아요. 엄마가 무슨 심정이고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아드님하고 대화를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제 아들 장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아들이지만 좀 친구처럼 같이 이제 누구 남았어요? 아들하고 저기밖에 없죠. 한평생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지금 96년 저 10월 29일이거든요. 여기 좀 어리네요. 딸은. 네, 96년 10월 29일생이에요. 딸은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네. 근데 걔도 이렇게 안 풀려요. 자꾸 꼬여갖고. 아직 좀 어려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네. 따님은 시간 지나면 큰 문제 없이 자기가 자기 밥그릇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네. 근데 오빠가 문제인 거죠? 네, 아들이 지금. 둘이 좀 바꿔서 태어났어야 됐어요. 차라리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바꿔서 태어났으면 괜찮을 건 아니면 아들도 그냥 딸로 태어났거나 그러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이 가정의 평안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은 그 판사님이 그 이제 판결할 때 딸은 이제 아빠 따라가고 이제 아들은 엄마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딸은 그냥 아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따로 살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 아빠가 또 그 사정이 그러니까 또 놓고선 지 혼자 어디 딴 데로 가고 딸만 지금 덩그러니 그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판사의 네. 그 결론이 따님은 일단 컸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둘은 못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럼 뭐 딸은 그럼 아빠 쪽으로 가고 그럼 아들은 엄마 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님이 올해 지금 뭐 27, 28 당장 내년만 들어가면은 조금씩 풀려나가요. 그래서 딸이라도 중요한 때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같이 계시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화통화 자주 하신다거나 뭐 좀 이렇게 좀 북돋아 줘야 돼요. 이 사람 자체가. 왜냐면 따님은 강한 사람인데 한 번 무너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잘 버텨내거든요. 되게 독하게. 근데 한 번 탁 무너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따님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아빠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두고 갔지. 지금 이 엄마랑 아빠도 상황이 또 이렇지. 이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좀 중요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딸을 빨리 최대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자리를 잡아놓고 그러면은 딸은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 갈 거예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저희 아들은 그냥 또 헤어나올 방법은 확실히 없는 건가요? 그냥 지금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아들은 올해랑 내년까지는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빨리 자리 잡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후년에 괜찮아지는 거고요. 근데 아들이 사주가 굴곡이 좀 있어요. 사주에. 네. 이 사람은 사람한테 잘 속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착해요. 성격이 너무 착하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크게 뭐 재산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뭐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해서 내가 좀 돈을 좀 모아놓고 하면 누구한테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속거나 착해갖고. 또 투자를 조금 잘못하거나 사주에 좀 이 굴곡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내가 타고났기에 조금 굴곡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좋을 땐 더 뭔가 좀 이제 가중으로 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집안만 조금 그냥 제가 볼 때는 기도나 이런 거를 좀 풀어내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가는 거거든요. 안정적이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랑 내년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이득을 보시는 때는 아니에요. 아드님하고. 지금 학원을 이제 자기가 다니겠대서 그럼 제가 이제 주선해갖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지금 다니고는 있거든요. 무슨 학원 다녀요? 뭐 컴퓨터 무슨 그쪽 계통으로 뭐 자기가 해서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좀 취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드님 욕심 부려서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은 집 들어가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약해요. 그렇게 운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조금 눈을 좀 낮춰서 차라리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차라리 준비를 하시면서 뭐 딱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 공무원 사주예요. 옛날 말로 따지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크게 되거나 뭐 금전적으로 엄청 부유해진다거나 살면은 저도 원인 없거든요. 이 사람은 안정이 돼야지 다른 게 다 풀려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단계 올해 내년까지.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에 앞으로 한 3달 남았죠. 3달쯤에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드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이게 점을 볼 때 이 사람의 심령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색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딸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근데 뭔가 마음적으로 한계점에 와 있어요. 뭔가 버티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단 그냥 다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의논 공론을 해야지. 뭐 어른들 일이라고 어른끼리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답답할 거예요. 다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주고 뭔가 책임감이 더 생기고 뭐 이렇게 돼야지 서로 으쌰으쌰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어머니 자체도 지금 너무 힘들고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너무 힘들고 저 그렇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삼박자가 좀 안 따라주니까 애들도 걱정이고 뭐 나도 또 너무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3대 세게 맞은 거예요. 이미 벌써. 저희 친정 엄마도 계속 요즘 또 아프시니까 또 굉장히 걱정되고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36년인가? 36년 6월 8일 그 9시고 이제 태어나셨는데 왜 이렇게 아프신지 또 친정 엄마도 또 걱정이 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심적으로 여러. 이 어머니 친정 쪽으로 제사 같은 거 지내요? 네, 저 그 외갓집에서 지내요. 외갓집에서 지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집안에 조금 조상줄이 세다고 해요. 조상의 힘이 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을 좀 소홀하게 대접하거나 조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집안이 안 풀려요.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기도 힘들고 화목하기도 힘들어요. 가정들이 각각이. 근데 이 왜 어머니 친가 쪽에서 보면 조상의 탈이 많이 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아버님 말고 그 윗대에도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이 집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원래 옛날 분들 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2~3명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분들은 이러면 조금 다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밑에 자손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잘 살았을지언정 그 밑으로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운이 안 풀려서. 그래서 이런 걸 풀어내려면은 말 그대로 조상을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도 편안해지고 내 자식도 같이 편안해지는 건데 일단은 올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형제간에도 이게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잖아. 근데 그 조상님이 그거 한 것도 상관이 있는 부부 건가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 부부 궁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궁합이 되게 잘 맞으면 내가 진짜 찢어지기 힘들게 살았어요. 계속 별 볼 일 없이. 근데 짝을 되게 잘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별 볼 일 많으니까 없어요. 근데 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 이제 저희들 말로 궁합이라는 건 둘이 있어서 부를 갖는다거나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잘 만나고 궁합을 잘 만나면은 이 잘 풀려나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혼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운이 상극인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궁합을 만약 정말 잘 맞으면은 뭐 내 집안에 조상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이 둘의 힘으로 이겨내요. 근데 문제는 요 자식들이 또 문제인 거죠. 자식은 혼자잖아요. 내 합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자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인데 자식들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관련된 거는 좀 급하게 뭔가 하시기보단 좀 장기전으로 간다고 나오니까 계속 그거 흥신소에서 뭐 말씀하셨던 거? 그거 뭐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해서 별로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보이진 않고 일단 9월 1일에 요번에 어떻게든 걔네들을 뭔가 이렇게 잡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진짜 막 이렇게 열어보면 알아보다 보니 흥신소에서 이렇게 뭐 TV에도 나왔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 그걸 이제 호족을 이렇게 까뒤집어서 이렇게 2번인가 까뒤집는데 그럼 그걸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혹하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돼? 제가 봤을 때 그걸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첫 번째 어머니 아셔야 될 게 지금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눈에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 너희를 받고 막 억울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 내가 현명해줘야 돼요. 내가 차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서 흥신소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미미하게 나온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도 다 내가 가져가려면 어머니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돼요.